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존 템플턴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 내용의 주제는 요즘 좀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된, 공매도 운동 관련된 내용들 되겠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좀 그렇죠. 시장 흐름들이 뭐 지수도 중요는 하지만 이 종목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또 종목들의 지금 자리들이 좀 투매의 끝자락이고 그런 또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거진 찍어가고 있고 그런 단계라면은 또 낙폭이 이 정도 나오고 또 직전 저점 작년도 연말과 현재 저점 올 연초에 또 저점 수준 와 있으면 이제 강하게 이제 주식을 오히려 좀 사야 된다 우선 떠들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또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투매 끝자락 이런 느낌들보다는 뭐랄까요 좀 확장되는 자리들 오히려 좀 이 섹터 국면들 종목들 있어서도 이게 좀 하락세가 확장되는 자리에 그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저점을 잡아서 이제 본격적인 강한 구간으로 가기보다는 좀 다음 주 흐름들 있어서도 그렇게 좀 하락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지금 위치가 되겠고요. 자, 지금 오늘 주제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최근 그래도 지난달 이번 달 좀 화제가 좀 되고 있는 뭐 공매도 운동 내지는 공매도 척결 운동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겠고요. 현재 지금 보면 뉴스 기사들 좀 보면 뭐 최근에는 뭐 공매도 척결 운동에 이제는 뭐 상장사까지 나섰다. 뭐 그래가지고 기업의 대표가 상당히 주주들에게 막 이렇게 이 공매도 척결 운동에 동참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양상들도 나오는 면들이 있었고요. 또 대형사들 있어서도 지금 보면 뭐 셀트리온이나 호텔신라, 뭐 하이닉스 뭐 등등 해갖고 좀 이 주식 계좌 이관 운동 캠페인 이런 쪽도 막 진행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간에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요. 또 뭐 다른 기사를 보면은 개미 군단들의 공매도와의 전쟁. 그러니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전체적으로 뭐 대형 증권사들, 중대형 증권사들이 그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좀 중소형 증권사들로 주식 이관하는 그런 좀 운동들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되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뭐 콜센터가 마비된다 뭐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그런데요. 현재 지금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이탈이 상당히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팝업이나 또 HTS 공지창에도 설명을 좀 공지를 하고 해명에 대한 공지가 되겠죠. 그런 양상들인데 몇몇 증권사 써 있는 것들 보면요. 뭐 당사의 경우 고객의 주식 대여는 반드시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계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 대해서는 절대 주식에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써 있고, 뭐 주식 대여 서비스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여를 원하지 않는 주식은 언제든지 해당 종목에 대해 대여 불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여타 다른 또 증권사 쪽 보면 여기도 주식 대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안내하고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대여 서비스 신청은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고객님께서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 절대 주식의 대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권회사들이 고객이 오히려 이탈이 있는 대형 증권사들에 있어서는 공지창들을 다 띄우고 그렇게 하는 양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공매도 척결 운동 내지는 주식 계좌 이렇게 주식 대여 서비스가 없는 쪽으로 이관하는 운동이 그렇게 또 사들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타 종목 주주들 사이에서도 점점 좀 퍼지고 확산되는 그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증권 시장 우리나라의 이제 증권 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뭐 공지창들 내용을 봐도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단순히 여기 보면 다 주식 대여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렇게만 써 있죠. 증권사들이 주식 대여라는 것과 이제 뭐 공매도 대차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주식 대여 서비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가 이 동의를 해갖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의 이자를 수취하고요. 반면에 저쪽 빌려가는 쪽에 있어서는 이자를 내주고 하는 그런 주식 대여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그것보다도 주식 대여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나의 주식을 주식 대여 서비스가 아닌 이 뭐 기관들 간의 공매도에 대한 이제 담보 물건으로 여기서 제공해 준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불신감 내지는 불안감으로 또 작용하는 그런 면들이 되겠는데요. 이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해명 공지를 해놓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딱 주식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만 해놓으니까 일반 대중들은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대여 서비스뿐만 아니고 뭐 대차 거래, 공매도에 대한 물건으로 절대로 우리는 뭐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공매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없다면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믿겠죠. 그건 확실하게 믿을 것인데 주식 대여에 한정해 갖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주식 대여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 대여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동의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동의가 없이 혹시 기관 간의 거래 이런 쪽에 있어서 임의로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 때문에 여전히 이게 불식되지 않는 그런 지금 단계의 문제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주식 대여를 이 주식 대여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형사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있어서는 이제 공매도 물건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답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 공매도 담보 물건이라는 게 단순히 주식 대여뿐만 아니고, 그렇죠, 일반 기관 간에 이제 이 공매도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 대여가 되지 않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기관 간의 그런 거에는 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완전히 투명하게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그런 면들로 지금 보이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인들이 또 뒤늦게 알게 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뒤에 가서야 알게 된 그런 일들도 상당히 있었죠. 그게 2000년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오면서 이 무차입 공매도죠. 그러니까 담보 물건 자체가 아예 없는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제 공매도를 때리는, 지금은 이제 뭐 2009년 10년 넘어오면서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이제 금지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2007년, 2006년, 2007년, 2008년 특히 이제 금융위기 직전이죠. 리먼 쇼크가 나타나기 직전 그리고 직후의 단계들, 그런 시점 보면은 뭐 외국인들도 거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일평균 거의 한 3천억 이상씩도 날마다 막 공매도를 강하게, 특히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세게 나타나 있는 그 당시로는 뭐 조선이나 뭐 철강, 화학 당시에 보면 그런 굴뚝주들이 뭐 퍼 수준이 거의 기본이 25배, 30배 이상,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뭐 거의 퍼 수준이 100배가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 막 공매도를 때리는데 그 대부분이 무차입 공매도였죠. 담보 물건 자체가 아예 없이, 사실 이게 어느 시점에 주식을 다시 되사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 얘기가 그냥 암암리에 그럴 것 같아, 왠지 일반인 투자자들 사이에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얘기가 없다가 결국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공매도로 인해서 결국 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돌아놓고 보니 2008년, 9년 넘어가서 돌아놓고 보니 결국은 그 공매도의 희생양이 된 격이 그러고 나서야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계속 좀 반신반의, 혹시 기관들 간에는
이 고객들의 동의가 없이도 주식 대여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공매도 이런 성격으로 물량들을 맘대로 빌려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뭐랄까요? 이 정보 공개 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투명하고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뭐 좀 보완되는 법안 같은 경우, 뭐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해 갖고 이 공매도 관련된 법안도 지금 뭐 거의 한 1년 반 이상 지금 이게 통과가 못 되고 그냥 계류 상태에 있다. 뭐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HTS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대차 거래, 공매도 수량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는 그런 란들 보면요. 이 대차는 뭐 상환 수량 그리고 신규 수량이 항상 정확히 찍혀 있죠. 다음 지금 자료 화면들 보면 대차 거래 일단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빌리는 그런 단계에서는 뭐 신규 수량, 상환 수량 결국 이게 왁구가 앞뒤가 맞는 구조가 되는데요. 자료 화면 지금 넣어주세요. 얼굴만 보여주지 마시고. 반면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친수량 이것도 보고의 개념이죠. 이게 정확하게 그냥 뭐 완벽하게 이제 자동으로 전산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 몇 천만 원 때리고 그런 단계가 되는데 공매도가 체결된 수량들은 있고 반면에 이제 공매도가 상환된 것은 또 없습니다. 왁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투명하죠. 이게 왁구가 딱딱 맞게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종목에 얼만큼 체결이 됐고 또 얼만큼 상환이 됐고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다 있으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뭐 의견이 그래 공매도가 그렇죠? 이거는 뭐 금융시장의 구조상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왜 이게 주식이 왜 주가 못 올라가게 공매도 이렇게 막 제도가 있느냐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투명하게 정보는 제공이 돼야죠. 정보 자체는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뭐 기관, 뭐 외국인,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받아갖고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그런 면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공매도나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 내지 기관 그리고 개인 상호 간에 이게 정보가 딱 차단돼 있죠. 상당히 폐쇄적이고 차단돼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왠지 내가 불리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고 또 뭔가 계속 의구심 내지 의혹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자본시장 통합법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을 그 주식 투자 인구를 점점 늘리고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뭐 만들어지고 하는데 가장 기본은 뭔가요? 공정한 룰 그리고 투명한 공개가 되겠죠. 같은 조건 속에서 정보에 있어서는 정보라는 것도 뭐 특별한 정보가 아닌 이런 뭐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집계,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폐쇄성이 없이 다 같이 똑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그런 면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무리 증권사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든 뭐 저 금감원이나 증권 저 거래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계속 의혹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혹을 갖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참여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운동이 단순하게 보면은 계좌 이관 운동, 주식 대여 서비스가 없는 중소형 증권사로에 이렇게 계좌 이관 운동 정도 수준에 아직 좀 그치고 있는 면들이 보여지는데 좀 더 확장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척결을 떠나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공매도 운동도 더 확장 내지는 발전돼야겠다 그런 지금 생각들이 들고요. 현재 시점 보면 여러 가지 뭐 좀 전에 그 수급 창구에 있어서의 데이터 외에도 몇 가지 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걸 또 소개를 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운동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하여간 가장 문제는 폐쇄성
이 정보가 차단되고 한정되는 폐쇄성에 있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고, 그건 또 시장에 있어서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룰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이 정도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명준우 운용력이었습니다. 시장